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송파구 여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요, 수학 과목은요, 내신 대비하는 것과 정시 대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마인드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내신에서도 갑자기 예측하기 어려운 난이도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3,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고3이 되었을 때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 수업의 모토도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자 하이퍼반을 운영하는 이유를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지금 제가 고2 여자 하이퍼반을 하고 있고, 고1은 중3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오는 연합반이 있는데요. 이제 두 반을 다 수업을 해보니까 분명히 여자 하이퍼반에 대한 수요가 있고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미 이제 저희가 시험 분석을 하면서 많이 보셨지만, 여학생들을 위한 자사고가 없는 송파구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고들과, 그리고 여학생들이 이제 진학할 수 있는, 공학, 일반고, 그리고 여학교들의 시험 특성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사고에 있는 남학생들과 결국은 경쟁해야 하는 여자 하이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적인 어떤 비교과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간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더더욱 일반고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과적으로나 비교과적으로나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학 숙제만 많이 내준다고 또 능사는 아니고, 학생들이 밸런스를 좀 맞춰서 전 과목을 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신경 쓰고 배려해 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자면은 또 마음을 놓고 있다가 수학 시험에서 이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하게 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방학 동안에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수학 숙제 양도 많이 나가고, 내신 대비를 보통 한 2달 정도 하게 되죠. 내신이 시작이 되고 나면. 네, 그러면 첫 달에 조금 양을 좀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달에는 양을 조금 줄이고, 시험 기간 2주 동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진행해도 충분히 내신 대비가 되겠다고 판단된 학생에 한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주 2회 수업 중에서 주 1회는 필수로 출석을 하되, 나머지 1회는 실전 모의고사와 제 온라인 Q&A로 수업을 좀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두 군데서 얻은 건데요. 일단 본관에 이제 이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이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321, 방학 때 주 3회, 그리고 이제 주 2회, 시험 기간에 주 1회, 이렇게 좀 과감하게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로 수학 실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학생들한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제가 하던 차에 좀 수학 실력이 괜찮은 학생이, 선생님 저 지금 다른 과목 공부가 너무 급합니다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 처음으로 평점대 1점대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생이 고치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시험 직전에 공부해야 효과 있는 과목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앞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변별력이 조금 부족한 시험들에서 실수 없어야 되고 서술형 감점 안 받게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야 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어려운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되어야 하겠고,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해서 갑자기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눈높이를 좀 높게 맞춰 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감점이 없게끔 충분히 조금 더, 남학생들은 그런 것들 시키면 되게 귀찮아하고 너무 막 더 학습 의욕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학교 시험, 여학생들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시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중하 정도의 문제들도 좀 많이 대비를 시켜놓는, 그리고 서술형 꼼꼼하게 적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의 모토는요. 제가 그 여자 하이퍼반이고 그리고 고1 반을 보시면 거기는 하이퍼라는 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이퍼반에 있는 학생들보다 또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이 저희 반에 있어요. 각 학교 1, 2등급들 이렇게 있고 3등급, 4등급, 심지어 4등급에서 뭐 1, 2등급으로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하이퍼를 달지 않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하이퍼반들은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봤죠.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본 바 분명히 이제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물리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조금 뒤늦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뒤늦게 한다고 해서 결코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행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좀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 받을 때 학생들이 시험을 일단 다 보는데 뭐 하이퍼반들처럼 딱 명확하게 몇 점 이상만 받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시험지를 제가 풀이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미세한 실수구나. 이런 것들은 풀이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생각 잘하고 문제 해석 잘했는데 개념을 조금 잊어버렸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입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즐겁게 함께 공부를 하는 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을 지금 내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세워놨는데요. 지금 초반에 제가 그 첫 번째로 올렸던 영상을 조금 내렸는데 왜냐하면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원래는 제가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었냐면은 12월 달에 수하 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 직전 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미리 수화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미적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수투 시험을 본 결과를 봤더니 바로 미적분을 공부하기에 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이건 괜히 제가 과욕을 부려서 학생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게 된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수투가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미적분도 사실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그게 양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살짝 미적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때 12월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을 하는데 수투 개념 플러스로 개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1, 2월 동안에는 수투 실력과 미적분을 가볍게 함께 다룰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럼 1, 2월 내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 한 2회차, 3회차 정도가 남는데 그때 학생들이 대부분 선행에서 수하의 마지막 단원인 순혈과 조합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가 순혈과 조합을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혈과 조합 공부를 시키고 순혈과 조합은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어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틈새 특강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틈새 특강 열었더니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인고 학생들이 막 거의 30명 가까이 같이 수강을 하고 이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동안에 오전 특강으로 수상 내신 직전 방학. 제가 항상 위에 이제 저의 수업의 흐름도를 보시면은 개념 플러스 실력 플러스 여기까지가 저는 선행으로 봅니다. 직전 학기 선행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는 선행으로 보고요. 내신 직전 방학은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이미 실력까지 공부한 학생들도 내신 직전 방학에는 교과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모든 개념을 다시 꼼꼼하게 그리고 서술형 작성, 증명 다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씩 뒤집어야 되는 그런 방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가 제 커리큘럼에는 다 녹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신 직전 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서 또 수상을 12회 동안에 1, 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회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수화 내신 직전 방학을 하면서 수원 실력 플러스를 이제 오전 특강으로 열고 그리고 내년에 미적분을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고2 때 선택 과목인 학생들을 위해서 고2 학생들도 고3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도 열고 내년에도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신 직전 방학 때 완벽한 개념 정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신 문제의 출처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본 문제들을 한 번씩은 섭렵을 해야 그리고 내신에 들어가서 그 변형 문제들로 탄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 정규 수업 조금 말씀드리면은 수투 개념 플러스를 붙여서 수투를 한 번 들은 학생도 이게 만약에 고등부 선생님한테 선행을 듣지 않은 학생이라면 사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고등부 내신이라든지 수능에서 쓰이는 개념 같은 것들을 또 어떤 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케이스들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들은 친구들도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위주로 교재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과 관련해서는 그 스토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1, 2월 정규 때 수투 실력과 미적분 개념을 같이 하는 것도요. 수투에서 그냥 다항함수에 적용되는 극한 연속, 그리고 미분 적분이 가장 단순하게 연산하고 상상할 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수투에서 먼저 개념 플러스에서 그 개념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수투의 좀 더 실전적인 개념들을 배움과 동시에 미적분에서, 자, 수투는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 과목에서는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적용을 시키죠. 그러면 학생들이 원래 극한이라는 것이, 원래 미분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다항함수에만 적용되는 특성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적분과 같이 비교해서 이런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좀 더 개념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물론 미적분은 좀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연산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정도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1월 동안에는 정규 수업 과제보다는 특강 과제가 더 많을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특강 때가 이제 내신 직전 방학 대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수학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됐는지까지 말을 해주는데요. 그래야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내신 대비할 때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 이 교육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출제자가 뭘 묻고 싶어 하고 뭘, 점검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념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것들 돌다리 두드리고,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학기 중에 내신 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학기 동안에 내신 대비하는 교재 일부인 건데요. 이렇게 학평 기출에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고 그 문항을 각 학교들이 각 내신 문제에 변형해서 실은 것들이에요. 제가 전국에 한 300여 개의 시험지를 뒤져서 만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렇게 씹어 먹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고3에 올라가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번 학기부터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셀프 리파인 시스템이라고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직전 달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과제 변형 문제로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그래서 한두 번씩 다 공부를 한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 문항 수만 알려줍니다. 뭘 틀렸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직접 애매하게 풀어서 맞춘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오답 노트에다가 반드시 시험지에 있는 풀이는 절대 지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험 실전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알아야 본인의 풀이 방법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지 절대 지우지 말고 오답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학생들 개별적인 Q&A라든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에 대해서는 재생 목록 만들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네, 성적 상승의 사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수업 소개 여기까지 하고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